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데일리 표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 매일경제신문의 기사고요. 독특한 네이밍으로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생활공작소라는 기업에 대한 소개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가 눈에 띈 이유는 저도 최근에 이 생활공작소에 생활용품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괜찮고 괜찮은 회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기사에 마침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퓨처 마킹 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습기, 영끌 제습제, 영끌이란 말을 제습제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먹었으면 치워야 세제. 재밌죠? 자, 이런 어쨌든 생활용품에 재밌는 이름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품도 재밌고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깔끔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우리 흔히 뭐 예전에 좀 인기 있었던 일본 브랜드 중에 무인양품이 있죠. 그래서 무인양품을 좀 많이 따라하는 디자인들이 많은데 뭐 이 제품도 사실은 무인양품의 그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좀 어떻게 보면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블랙 앤 화이트로 되게 이제 깨끗하게 디자인을 했죠. 대신에 이제 제목은 재밌게. 여기 보시면 습기의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제습제, 여보 먹었으면 치워야지, 아이고 예쁜 내 식기들 식기세척기, 황사잡이 없이 문전박대 황사방역용, 굶지마 두유, 제가 요즘 잘 까먹어요 직화육포. 제목이 다 재밌고 이렇게 피식 웃게 만드는 그런 제목들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판매량이 매출이 많이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지금 뉴스인데요. 뒤에 있는 좀 세부적인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제 제목이 재밌고 그리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그리고 이제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서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2030 젊은 세대와 주부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생활용품 업계 강자로 부상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이 지금 2년 새 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어디서 샀냐면 이제 카카오톡딜에서 저도 주문을 했는데 제가 주문한 거는 그 키친타월이에요. 키친타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카카오톡딜에서 전 주문을 했고 제품 판매 채널도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층들을 겨냥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비자들은 재미있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재미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 소비자들의 행동이죠. 소비자 행동.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마케팅 배우면 소비자 행동론을 배우는데 이 소비자들의 행동의 변화를 잘 간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이 이제 SNS에 뭐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밌는 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공유를 할 때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이미지, 본인의 브랜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공유하는 컨텐츠의 핵심은 재미있거나 근데 이제 문제는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밌지만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렇게 좀 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예, 볼 때는 재밌지만 그래서 이제 유쾌하게 재밌어야 돼요. 중요한 건 유쾌하게 재밌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감동이 있거나 예, 이제 감동이 있거나 이런 스토리가 담긴 뭔가 컨텐츠들은 공유를 많이 한다는 거죠. 공유를.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본인들이 직접 뭔가를 막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알리도록 하려면 결국은 유쾌한 재미와 그리고 감동의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걸 공유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디자인이 아주 뛰어나거나 디자인. 왜냐면 이제 사진도 많이 찍어서 올리니까요. 그래서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이걸 다 합치면 결국은 감성이죠, 감성.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미래는 결국은 감성 마케팅의 시대. 그러니까 감성을 건드릴 수 있어야 소비자들이 알아서 그 제품, 그 기업, 그 브랜드를 홍보해주고 마케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이 생활공작소 뭐 회사도 그렇고 나머지 많은 회사들이 그렇지만 직접 제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제조는 다른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생활용품을 사실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뭐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너무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조는 이제 점점점 우리가 평준화돼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앞으로 공장은 점점 자동화되고, 그래서 누구나 이제 돈을 들이면 공장에서 로봇이 만들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시대라면 결국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살 것인가? 다 비슷한 제품이라면 결국은 이 위에 있는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상품만이 소비자에게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조는 맡기고, 그러면 기업들은 실제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 바로 기업들은 아이디어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 공장. 결국은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지식경제 시대라고 하죠. 지식경제 시대. 그리고 여러분, 뭐 우리가 그전 대통령 때 했던 우리가 그 얘기 중에 창조경제, 창조경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경제의 핵심도 뜻도 뭐냐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그런 경제 시스템.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핵심이다. 그런 얘기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애플과 그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협업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도 나왔죠. 테슬라가 사실은 애플한테 회사를 매각하려도 했었다고 이제 앨런 머스크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왜 애플은 그러면 이 테슬라를 사지 않았는가? 제 생각에는 애플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본인들이 직접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는 맡기죠. 대신에 본인들은 회사를 아니면 애플의 어떤 네트워크를 하나의 생태계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어떤 생명체라고 하면, 이 애플의 네트워크를 생명체라고 하면 애플은 본인들이 팔과 다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애플은 본인들은 두뇌가 되려고 하죠. 근데 이 두뇌의 핵심은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죠. 그리고 지식.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두뇌 역할을 하고 팔, 다리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제조를 하는 테슬라를 저는 살려고 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봐요. 대신에 애플은 결국 누구를 선택했냐면 현대를 선택했어요. 그 말은 애플은 두뇌 역할을 하고 제조나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현대를 포함해서 다른 회사들한테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이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도 본인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자기들이 설계한 걸 가지고 파운드리한테 맡기듯이, 결국은 미래에는 바로 이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아이디어, 지식, 이걸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회사와 그런 개인들, 그런 조직, 그런 국가만이 부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지금 이 뉴스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공작소라는 이 회사도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을 짠 거죠. 본인들이 모든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결국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그래서 이제 이런 포장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생각들,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제목에 재밌게 제목을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입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생활공작소도 자기들이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본인이 직접 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설비 투자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뭐 현재까지는 어쨌든 본인들이 직접 제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업이 커지면 직접 제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핵심이다. 그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직접 뭔가를 그러니까 직접 내가 만들기 위한 공장을 만들 우리가 여력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자본이나 그런 어떤 자금이 없다면 굳이 꼭 내가 모든 걸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공장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특히 중국이나 이런 우리가 또 저렴하게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좋은 제조 공장을 우리가 찾아내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저도 예전에 뭐 MD를 해서 상품 기획하는 MD를 했지만 요즘 뭐 편의점이나 우리가 유통업체들도 보면 그 흔히 말하는 본인들 PB 상품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제조업체가 만든 걸 마트에서 받아서 그냥 파는 게 그 유통업체, 그러니까 서비스업체의 핵심인데, 지금은 이제 PB라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제조를 해요. 근데 제조 공장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기획이죠, 기획.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그 기획을 제조업체들하고 제휴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야 빨리빨리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본인들은 기획을 하고 맡기고, 근데 만약에 직접 제조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상품이 유행을 타고 그냥 끝나버리면 계속 그 제조 설비에 투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업체는 내가 원하는 상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에 맞는 제조업체를 여러 제조업체들 중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제조업체들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그때그때 변화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을 기획하고 빨리빨리 생산해내는 능력. 그게 실제로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퓨처 마킹에서의 핵심은 지식경제 시대, 결국은 앞으로 돈이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감성적인 어떤 컨텐츠 제작, 기획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많은 업체들이 본인이 모든 걸 하기보다는 결국은 협업입니다. 협업. 그러니까 기획회사는 당연히 제조회사랑 협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체들도 본인들이 뭔가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는 제조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도 잘 못해요. 그러면 결국 기획을 잘하는 회사랑 손을 잡아야 돼요. 결국 이게 다 이제 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협업.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가지고 하려면 당연히 부담도 크고, 그래서 이제 이 협업을 하는 시대, 그러니까 협업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애플이 결국은 저는 협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부담 요소를 다 어떻게 보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본인들은 두뇌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저는 테슬라보다 앞으로 애플이 만약에 뭐 현대차나 이런 제조업체들을 손을 잡고 가게 되면 애플이 훨씬 더 강력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의 플랫폼이 될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결국은 자율주행 전기차가 되면 자동차라는 이 플랫폼에서 소비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그래서 컨텐츠가 저는 결국 핵심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현대차도 테슬라도 컨텐츠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애플은 결국은 지금 컨텐츠 중심의 플랫폼 회사거든요. 플랫폼 회사. 그래서 이제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저는 만약에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저는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퓨처 마킹이니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생각 어떠신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뽑아 쓰는 키친타올인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를 뽑아 주신다면 깔끔한 주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엄청 재밌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우리가 키친타올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죠? 재밌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게 쓸 때마다 뭔가 좀 피식 웃음도 나오고 유쾌하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저를 믿고 뽑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고 뽑아주세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공작소 제품 저는 쓰고 있는데 뭐 여러분도 이런 유쾌한 상품을 쓰고 싶으시면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은 가격에 요즘 또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퓨처마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